안녕하세요, 호벨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바이크를 타면서 가장 설레었던 순간을 꼽으라 하면 바로 저 신문 때 첫 바이크로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할 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새로운 취미,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경험들을 기대하며 어떤 바이크가 나의 첫 바이크로 맞을지 알아보던 때가 가장 설렜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125cc급 바이크 알아보기 제2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크는 베스파의 LX125입니다. 우선 베스파라 하면 클래식 스쿠터계에서는 감히 따라올 브랜드가 없는 독보적인 브랜드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여러 중국산 브랜드들이 최대한 클래식 스쿠터 느낌의 디자인들을 뽐내어 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오리지널의 감성을 따라가기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베스파는 너무 이쁜 클래식 디자인과 더불어 스쿠터의 편의성 등을 두루 갖춘 스쿠터인데요. 입문용으로도 적합하고 메인 바이크가 있는 상태에서 세컨 바이크로도 운용을 많이 합니다. 다만 다소 높은 차량 가격대가 진입 장벽을 높이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클래식 스쿠터를 모티브로 하지만서도 21세기의 바이크 시장에서 동급 일제 바이크들에 비해 성능이면 성능, 정비성이면 정비성, 전자장비면 전자장비 등 가격대에 비해 가성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쁜 디자인과 클래식 감성으로 커버될 수 있죠. 마치 스쿠터계의 할리데이비슨을 보는 듯합니다. 베스파에는 프리마베라, 스프린트, GTS 등 많은 트림이 있지만 아무래도 입문용으로나 가성비적으로는 엔트리인 LX125가 제격이 아닐까 합니다. LX는 엔트리인 만큼 프리마베라와도 비교해보면 계기판, 시트 여는 방식 심지어 전등에서까지 여러 곳에서 원가 절감을 한 티가 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클래식한 감성으로 덮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베스파를 구매하실 때의 주의사항은 베스파의 경우 프레임, 즉 차대가 차량 전체이기 때문에 무게가 무거운 편이므로 타사 일제 스쿠터들보다는 출력면에서 손실이 크고 어쩌다 돌빵이나 제쿵을 해서 이 차대가 휘어버리면 타울 교체와 같은 방식이 아닌 판금을 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로 너무 많은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차량은 단순히 드레스업의 목적이 아닌 돌빵이나 스크래치, 뽕자국 등을 가리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다음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슈퍼커브입니다. 슈퍼커브 그냥 사세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내구성이면 내구성, 정비성이면 정비성, 유지비면 유지비, 연비면 연비. 그 어떤 면에서도 따라 올 바이크가 없는 명실상부 최고의 오토바이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때는 슈퍼커브의 신차 재고 물량이 부족해 중고 가격이 신차가를 뛰어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죠. 단순히 저거 시티백, 즉 중국집 오토바이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진정한 슈퍼커브의 매력을 모르시는 겁니다. 애초에 탄생 자체는 배달원들이 쉽게 탈 수 있고 쉽게 고칠 수 있고 쉽게 유지할 수 있는 컨셉으로 만들어 진 것은 맞으나 시대를 초월하여 이제는 단순히 배달 용도의 오토바이가 아닌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는 바이크인 만큼 그 판매량이 얼마나 슈퍼커브가 제대로인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꽉 막힌 출퇴근길 시내에서 슈퍼커브보다 빠른 바이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바이크는 몽키 125입니다. 사실 이 몽키는 매물 구하기가 더 힘들 뿐더러 사실 구할 수는 있지만 가격면에서 중고 가격이더라도 사악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요층이 많고 독보적인 외관과 감성이 크다는 의미지요. 몽키는 혼다의 바이크인 만큼 인증된 내구성과 정비성을 보여주는 것은 마찬가지며 단순히 125cc 오토바이를 탄다는 것이 아닌 몽키라는 하나의 작품을 탄다는 표현이 맞을 듯합니다. 몽키는 MXS와 비슷한 차제를 보여주지만 귀여운 헤드라이트와 함께 빵빵한 시트는 180이 넘는 성인 남성이든 키가 작은 여성이든 간의 라이더를 가리지 않고 각자 특유의 매력을 뽐내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바이크는 울프 125입니다.野狼传奇宽胎称霸。 울프 125는 2005년쯤 국내에 들어와 15년간을 클래식 입문용 바이크로 활약하다가 2020년에 찾아온 유로5의 벽을 넘지 못하고 단종되어 버렸습니다. 울프는 풍부한 저속 토크와 대만산인데도 불구하고 엔진 내구도도 좋은 편이라 사실 엔진 오일만 제때 갈아준다면 큰 속을 썩히지 않고 탈 수 있는 바이크입니다. 현재 SYM은 스쿠터 맛집으로 더 활약을 하고 있지만 울프의 활약이 회사를 키우는데 큰 도움을 한 건 맞습니다. 울프는 상위 100이량도 출시했었지만 국내에서는 크게 활약하지는 못했네요. 다만 현 시점에서 입문하기에는 오래된 연식들이 많음과 더불어 부품의 수급 또한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입문자들이 운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의가 많은 125cc급 바이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바이크 구매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 입문용 바이크도 쿼터급, 미들급, 리터급 바이크들도 각 브랜드별, 장르별, 배기량별로 선호하는 차량들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각 브랜드에서 너무 환경 규제에만 맞추며 기존 바이크에 개량하는 버전들만 출시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트렌드와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양하고 도전적인 모델들이 많이 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무더위에 라이딩 하시면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면서 다니시고 오늘도 안녕하세요.